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7월 7일 오전 11시 반입니다. 오늘은 아주 역사적 날입니다. 1970년 7월 7일 경부고속도로가 개통된 날입니다. 시작 2년 반 만에 경부고속도로가 완공되었습니다. 총 공사비는 429억 원이었습니다. 가장 값싸게 가장 빨리 만든 고속도로였습니다. 세계에서 개통식 행사 3시간 전까지 도로 도색 작업을 했을 만큼 이 공사는 치열한 전투였습니다. 77명이 사고로 사망을 했습니다. 전사한 거죠. 박정희 대통령은 고속도로 테이프를 자른 뒤 샴페인 한 병을 도로에 뿌렸습니다. 그리고 공사 관계자들을 일일이 치하했습니다. 훈장을 달아주는 동안 젊은 도로 기술자들은 부동자세로 선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속도로 아스팔트에 뺨을 비비고 감격에 겨워 통곡을 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대통령도 울었습니다. 한국인의 피와 땀과 집념으로 또 우리나라의 재원과 우리나라의 기술과 우리나라 사람의 힘으로 세계 고속도로 건설 역사상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싼 비용으로 역사의 길이 남을 길을 닦은 겁니다. 그해 12월 8일 대통령은 경부고속도로 정중간에 있는 주풍령고개에 기념문을 만들었습니다. 주풍령 휴게소에 가시면 구경할 수가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준공기념탑과 위령탑이었습니다. 박 대통령은 기념탑 제막식에서 공사 중 유명을 달리한 70명의 넋을 기리며 서울 부산 간 고속도로는 조국 근대화의 길이며 국토 통일의 길이라는 비문을 새겨 넣었습니다. 기공식에서는 이 고속도로는 남에서 북쪽으로 뚫고 올라가는 고속도로다. 언젠가는 이 도로가 북한을 관통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반대도 많았습니다. 자동차도 별로 없는데 고속도로가 웬 말이냐. 놀러 다니는 사람한테나 좋은 일을 시키는 거지. 전 국민이 대대손손 빚에 허덕일 거다.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와 다를 게 없다. 돈 내고 길 다니라는 게 말이 되느냐. 사람은 못 다니고 자동차만 다닌다니 이거 차 안 가진 국민들을 차별하는 것 아니냐. 그 많은 돈을 들여 새 도로를 내놓으니 기존 도로를 보수하는 편이 합리적이다 등등. 당시에 야당과 언론이 주로 반대를 했는데 이 가장 강력하게 반대한 사람으로 꼽히는 사람이 신민당의 김대중 의원이었습니다. 김대중 의원은 1967년 12월 8일 국회 건설위원회에서 가뜩이나 모든 투자가 경상도로 집중되고 전라도에서는 푸대접 운운하는 이때 어찌 한쪽은 철도 복선이 있는 곳에 다시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파행적 건설을 할 수 있는가라고 아주 비난을 했습니다. IBRD 보고서를 근거로 서울, 부산은 철도망과 국도, 지방도가 잘 갖춰져 있으므로 서울 강릉 고속도로를 먼저 건설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고, 김영삼 등 다른 야당 의원들도 반대 가세했습니다. 당시 유진호 신민당 당수는 1968년 1월 인터뷰에서 경부고속도로 계획은 그 취지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나 현 경제 실정에 비춰 사업의 우선순위에 의문을 갖고 있으며 남북 간보다는 오히려 동서간을 뚫는 일이 급한 일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이 말을 듣고 얼마나 분통이 터졌겠습니까? 지금 인구가 밀집되어 있고 공업화의 가장 중요한 이 부산과 서울을 관통하는 도로가 시급한데
통행량도 인구도 별로 없는 서울 강릉간 도로를 먼저 뚫으라고 하니까 조선일보는 부풀어오르는 꿈을 현실화시키는 데 따른 그만큼의 난관을 각오해야 하고 철저한 계획이 따라야 한다. 충분한 대책을 세워 전 국민의 협력을 얻도록 하고는 여유 있는 건설의 자세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좀 천천히 하자는 거죠. 동아일보는 1967년 12월 21일자 기사 의혹만 앞선 경부간 고속도로의 문제점에서 심각한 주택난 하나도 제대로 해소시킬 능력을 갖지 못한 우리나라 재정 형편에 어떻게 이처럼 방대한 사업을 그나마도 4년 만에 완성시킬 수 있다는 건가 라고 했습니다. 요사이 고속도로 건설 당시 야당 의원들이 굴삭기 앞에서 누워서 공사를 방해했다는 이야기, 그리고 흑백 사진, 그 흑백 사진에 보면은 김영삼, 김대중이 반대하여 들어 누웠다고 하는 합성 사진이 있는데 이거 가짜입니다. 이거는 가짜니까 돌려서도 안 되고, 김영삼, 김대중이 도로에 들어 누웠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건 선동에 속는 거니까 여러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얼마나 외로웠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18년은 제가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최악의 조건에서 최단시간 내에 최소한의 희생으로 최대의 업적을 남겼다. 최악의 조건에서 최단기간에 최소한의 희생으로 최대의 업적을 남겼다.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경부고속도로입니다. 기공식에서 준공식까지 2년 4개월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돈은 420억 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그동안에 물가가 상승했다 하더라도 얼마나 값싸게 했습니까? 빨리 사게 만들어야죠. 박정희 대통령은 늦게 출발한 대한민국이 근대화를 빨리 거치기 위해서는 시간 단축이 필요하다. 이걸 누누이 강조합니다. 시간 단축. 시간 단축에 모든 정책의 이 개념을 설정한 겁니다. 시간 단축. 그게 바로 고속도로로 나타난 거죠. 물론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뭐 수리도 많이 해야 될 부분이 생겼지만은 처음부터 이 고속도로가 넓혀질 것을 예상을 해가지고 주변 땅을 이미 매입을 해가지고 그 뒤에 고속도로 확장하는데 추가적으로 돈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고속도로라는 것이 인간의 이동, 물건의 이동을 활발하게 함으로써 경제를 발전시킬 뿐만 아니라 한국인의 삶에 거대한 변화를 가져온다. 그리고 한국인의 의식 구조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안 사람은 당시에는 박정희 대통령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 박정희 대통령과 김대중, 김영삼을 비교하면은 이건 뭐 교수와 어린아이의 차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욕을 먹었으니까 박정희 대통령은 말년에 가면은 술 한잔 하면은 기자들 앞에서 내가 죽으면은 내 무덤에 침을 뱉으라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최악의 조건에서 최단기간 내에 최소한의 희생으로 최대의 업적을 남겼는데, 최소한의 희생이란 말은 18년 동안 단 한 사람도 정치적 목적으로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폭력 시위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발포 명령을 단 한 사람도 발표 명령을 내리지 않아서 단 사람도 총에 맞아 죽은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박정희야말로 진짜 노벨 평화상 감이죠. 1970년 7월 7일 고속도로 준공식장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느꼈던 그 외로움을 이해하는 한국인들이 얼마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분이 당대에 외로웠지만은 역사 속에서 외롭게 만들면 안 되는 거죠. 감사합니다.